이번 시간은 제4장 암, 나, 자살세포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세포의 생성은 분열로서 이루어진다. 하나가 둘로 나뉘는 것이다. 세포 분열하죠. 이렇게 하나가 둘로 나눠지고 또 그게 둘로 나눠지고 이러면서 분열하죠. 그래서 세포의 수는 2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육체의 성장은 한없이 계속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장이 멈춘 시점부터 분열된 세포 둘 중 하나는 삶을 포기해야만 한다. 한없이 성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성장이 멈춘 시점에서는 분열한 둘 중에 하나는 삶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이 멈춘 이후에 모든 세포는 분열한 그 순간에 하나는 자살을 선택한다. 전체를 위해 인체에 유해한 불순물이나 오염물질 등을 자기가 모두 끌어안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죽음으로써 희생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자살세포라고 부른다.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자살세포라고 불러요. 성장이 멈춘 시점부터는 계속 세포가 2배로 불어나면 체가 계속 2배로 불어나는 거잖아요. 좀 부분적으로는 한없이 불어나면 안 되겠죠. 성장이 멈춘죠. 성장이 끝난 시점에서는 분열된 세포 하나는 소멸을 선택해요. 스스로. 그래서 세포 안에 나쁜 불순물을 자기가 둘로 분열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뉘기 전에 분열되는 쪽으로 불순물을 다 이쪽으로 몰아주고, 그러고 분열되면 얘가 자살을 선택해. 이게 자살세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늘 절반의 희생을 전제로 존립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즉 육신의 삶에는 언제나 그 삶만큼의 죽음을 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이 멈춘 시점부터는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이 이기심에 심하게 물들어 희생을 포기하고 나와 남을 나누어 자신만을 위하기 시작하면, 이기심에 물들면 자살세포 역시 희생을 포기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삶을 지속하고자 한다. 세포란 곧 나의 분신이고 세포의 마음이란 곧 나의 마음 조각이므로 내가 이기심에 물들 만큼 자살세포의 마음도 이기심에 물들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기적으로 물든 세포가 암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고에 물들면 얘도 세포도 자기가 희생해서 죽는 놈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건데 스스로 희생하는 건데 마음이 이기심에 물들었어. 얘가 이기적이야. 마음이 큰 놈이 이기적이야. 얘도 그럼 나도 이기적으로 나도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러고서 주위에 있는 애들 남이라고 생각하고 남 죽든 말든 뺏어가. 그리고 안 죽는 불사신이 암인 거예요. 쟤도 불사신인 거지. 그런 거에서 안 죽는 거지. 근데 그 바람에 주위를 막 죽이니까 시체가 썩고 막,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 암에서 막 세포 썩는 냄새 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심에 물든 만큼 자살세포의 마음도 이기심에 물들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기심에 물들어 자기 희생을 포기한 자살세포, 그것이 바로 암이다. 즉 암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이다. 네, 암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놈이 아니에요. 암은 보통 생각하기엔 바이러스 옮겨서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대개 큰 병 나는 거는 신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병이라고. 상처는 행사란 뜻이에요. 죄를 지면 벌 받고, 그리고 이제 수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타고난 수명이라는 거. 그럴 때 그렇게 발병시켜서 죽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암이란 이기심의 다른 말일 뿐이다. 이기심에 물들어 악행을 일삼는 자, 즉 마졸이요 나아가 마귀다. 마졸이 마귀로 나가니까요. 3일의 수명이 끝났거든 귀천했다가 다시 또 살러 오고 또 살러 오면서 앞으로도 수천 번을 더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게 시스템인 건데, 그 하나의 이기심에 물든 세포가 자신만은 죽지 않겠다는 욕심에 암이란 마귀로 돌변해서는 주위에 수많은 또 다른 나들을 죽여가며 자신의 일적인 마귀들을 늘려서 급기야는 육수의 또 다른 모두를 죽이는 것이다. 이 암은 한 번 이렇게 옆에 잡아먹기 시작하면 영영 쉽게 취해서 새로 피 받아서 해출하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뭐가 달라. 몸이 나빴던 애가 죽을 판인데 불숨을 끌어안았어. 나 안 죽겠다고 그래갖고 생명력을 취해야 되죠? 그냥 기존에 있던 데 받아먹는 게 아니고 다른 놈의 생명력을 취해.
이렇게 죽이고, 한 번 잡아먹은 놈이 그냥 말어? 그 좋은 걸 알았는데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그래서 주위에 자기 세포 복제 또 하잖아. 세포를 복제하잖아. 시기가 되면 그놈도 또 암으로 계속 복제하는 거야. 복제하는 놈도 암이야. 안 죽고 암하는 거야. 그놈도 두 놈씩 두 배씩 늘어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는. 그 한 놈이 어떤 놈이 그 주위가 암세포가 쫙 꺼져 암덩어리가 꺼져가는 거야. 그게 계속 잡아먹어서 기하급수로 잡아먹겠죠. 치면 아무것도 아닌 한 놈이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오이암이고 무슨 암이고 해갖고 좀 늦게 발견되면 암 말기에서 죽고 여러 군데로 퍼지면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의 육신에 물든 세포가 자신만은 죽지 않겠다는 욕심에 암이라는 마귀로 돌변해서는 주위의 수많은 또 다른 나들을 죽여가며 자신의 일족인 마귀를 늘려서 급기야는 60조의 또 다른 모두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죠. 암수술 제거해갖고 수술 잘 되고 그래갖고 완치하면은 괜찮지만 늦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들 암으로 돌아가죠. 수술 한번 했다가도 재발해요. 그 재발하면 그때는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계속 성공할 일이 없어요. 재발하면 몇 년간 괜찮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나 싶었다고 재발하면 가요. 그렇게 갑니다. 가는 사람들이 암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암으로 수천 번은 더 살아나올 수 있는 세상인 육신 자체를 아예 소멸시켜 버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신들까지 소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육신이 소멸하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살아? 우리 세상 세계가 없어지면 저절로 없어지죠. 우리도 세상 세계가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어디 살 거야? 그러니까 세상 자체를 소멸시키는 거야. 다시 살아왔으면 됐을 텐데 오염이 사고가 오염돼서 그렇죠. 이기심에 물들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그런 거 세상에 오염에 물든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죄오염에 물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내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망했잖아. 망했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전날 이미 망했다.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가 망할 것이다가 아니고 시간 문제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됐잖아. 결과가 말해주잖아. 그게 옳지 않다는 거를. 같은 이치로 인간 중에 평범한 그 어떤 인간도 이익심에 물드는 그 순간에 곧바로 인류의 암으로 변하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이기주의에 물든 인간들이 현세를 장악하고 또 다른 인간들을 무수하게 죽이는 실정이다. 말도 못하게 죽이고 있죠. 계속 죽이고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고 산불 내가지고 그 산불은 숫자는 더 많아. 거기 동물들도 죽지만 그 산에 생명체가 좀 많아. 나무도 생명이죠. 나무, 풀, 그 다음에 곤충은 또 얼마나 많아. 말도 못하게 많아요. 산 생명이. 그래도 한생 짧은 대로 생을 반복하면서 자기 영혼을 키워가는 건데 그것도 다 붙여 죽이고 있어. 아이고, 사람도 잡아먹으면서 죽여. 뭐 수백만 명을 해외에서 지금 그러고 죽이고 있고 해마다 그러고 있고 코로나 뿔에서도 많이 죽었죠. 컴퓨터에 불에서 그건 당장 숫자가 안 들어가도 작은 경부암도 그렇고 한두 개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세계보건기구에다가 음식에다가 전 독을 첨가물질로 해갖고 집어서 먹으라고 그 짓도 하고 있고 별짓을 다 해. 이렇게 무수하게 죽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까지 죽이는 길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지 발로 무덤 파고 있다고. 지들 간에는 지들 계산대로 한다고 뭐 지들 세상이 그냥 고작 잡았으니까 뉴 또 어쩌고 해서 신세계 질서 이래가지고 신세계 질서 그거야. 남은 5억 인구 노예로 자기들 위에 귀족으로 지들만 좋은 세상 산다는 얘기지. 밑에 그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야? 지들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왜 희생해야 되지? 사고부터가 벌써 이상하지?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거의 80억 로마 만들었으면 그거 멸망한 거지. 그게 멸망한 거래 진배 없어요. 시간 문제야. 상처에 놔두지도 않고 멸망시킨다니까. 그 오염진들만 남았네. 그걸 냅둬. 암이 이 상태로 말기까지 진행된다면, 즉 이기심이 만연한 세상이 된다면 상촌에서는 천지개벽으로 세상 자체를 갈아엎을 것이다. 지금 거의 그 지경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많이 이기주의 개인주의 돼갖고 많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최고 났다고 외국인들 와가지고 놀라고 어쩌고 치안이니 뭐니 사람의 심정 그러는데 이미 이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혼하고 결혼 안 하고 망조라고 이미 망했다고 한다. 망조잖아. 완전 망했다고 하잖아. 이미 망한 세상이 됐다고. 기존에 있는 애는 어떻게 안 돼.
걔들은 걔대로 지들대로 소멸하고 문 닫히는 거고, 남아있는 좀 덜 물들은 북한 쪽하고 몽골 쪽하고 뭐 이러고 스탄 국가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점점 막 들어와 커져. 그 싱싱한 걸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 안 되는 거야. 이미 안 되잖아. 말 들어먹어 안 들어먹지. 이게 사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염되면 안 고쳐져. 이기심에 물드는 것도 이게 참 안 고치고 안 고쳐지고, 그 향동에서 쉽게 남의 거 취해서 쉽게 돈 벌고 쉽게 그랬던 저기들은 구전 교정이 안 된다고. 잘 너무 쉽게 사는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기심에 물들어 인류의 암으로 변한 한 인간과 그 일족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의 세상인 지상계가 멸망하는 것이다. 한 인간이 암으로 사망하는 것이나 그 이치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 이치는 동일하다. 다행히 현세의 말세적 금권 만능주의와 마귀들이 득세도 아직은 상천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듯하고, 암과도 같은 이기주의도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자본주의 발전했다고 하는 데가 유난히 더 심해. 동남아나 이런 데 발전 안 되는데 특히 발전되는 것도 좀 물들어가고 자꾸. 태국도 좀 많이 물들었고,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 자본주의 거의 발전 못했죠. 캄보디아는 또 공산주의는 좀 그 유물론이라 아주 좀 안 좋고, 라오스, 뭐 미얀마 도시 말고 시골 쪽에 우리나라 종교가 완전 살아있어요. 이상하지? 자본주의가 이기주의 하니까. 그렇게 변해.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한 거죠? 과거 안 그랬어요? 지금 망한 세상이야. 지금 옛날보다 더 살기 나빠. 그 가난했을 때보다 사람 사는 행복 지수는 훨씬 얕다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개인주의화되고 외롭고 왜 사는지 모르고 그 지경 됐어요. 고독사하고 맨. 그리고 때에 맞춰서 사람들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줄 상천의 가르침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다. 이 정신공부 공개가 되었죠. 제가 하는 말부터가 벌써 서로 돕고, 남 하나도 없으니까 다 우리니까 서로 돕고 저거 해라 그러고,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직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러고 사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겠죠. 네. 근데 과학무역까지도 이제 발전하고 해서 노동에서도 해방되고, 뭐 음식 같은 거 풍족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며 살고, 공부하며 살고. 아직 작은 영혼들은 공부 못한다고 했죠. 예, 못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사회 분위기란 게 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다가 때가 되면 공개들도 하고. 다 지덕체 36병진법, 이렇게 세상에 공개된 가르침, 인도, 그게 바로 지덕체 36병진법이에요. 이게 단학이라고 이제 한 글자로 말하면 이게 단학입니다. 수단기, 그러고 단을 만들어서부터 정신 공부가 돼. 그 전에 조식은 단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같은 거예요. 단이 만들어지서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돼. 그때가 숙독의 단계가 되고, 조식 수료는 초학이고, 초학과 숙독은 공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아주 봉은 스님께서도 단정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르는 어떤 사람은 연정만 조식 수료만 공부법인 줄 알고, 그거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했더니, 그래서 도와주려고 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공부법 아니에요 그 소리 하더라고. 뭐라고 그러고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본인 안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자기 그 크기에 따라서 계속 아는 것만 알아. 우주의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인류 고유의 공부법이다. 삼육병진법이, 단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류 고유의 공부법이에요. 정신수련법이에요. 바로 인류의 첫 시조이신 하나님 한 대항조 에이맨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신수련법이다. 단학이다. 이 공부법은 하면 할수록 이타적으로 사람들 더욱 사랑하게 된다. 영혼인 바른 마음을 키우는 공부법이어서 마귀의 이기심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 단학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밝아질 것이고, 마귀는 점점 더 숨을 곳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공부는 수행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공이요 덕이다. 그래서 수행을 대효라고 한다. 정신공부 하는 게 대효입니다. 가장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잖아요. 대효입니다. 같은 이치로 자신이 수행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 정신 공부를 권하는 것도 역시 훌륭한 덕행이 된다. 바른 것을 권면하는 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정행으로서 곧 덕행이다. 덕행이 또한 덕육으로서 정신공부이므로 정신공부를 권하는 행위 자체가 곧 공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신공부를 많은 사람에게 권하면 권할수록 공부도 많이 나간다. 이게 덕육으로 나가요. 정신공부를 권하는 행위 자체가 덕행이기 때문에 거듭 받은 사람이 수행을 하지 않아도 권유한 그 자체만으로도 공부가 나간다. 예, 그런 겁니다. 좋은 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만약에 정신공부를 권유받은 사람이 그 권유를 받아들여 공부를 시작하고 또 그 결과로서 어느 만큼의 공부가 나아갔다면 그 나아간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권유한 사람의 공으로 인정되어 상천으로부터 덕육으로 점수를 받아서 그만큼의 공부가 실제로 나아간다. 예, 공부가 나은 사람의 몫에서 일정 부분 떼서 그 사람한테 줘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사내가 정부에서 가면 산신이 선생인 거고 학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기에서도 왜 학인 묘에 학인 무슨 뭐 학인지묘 이러고 쓰거든. 유인지묘 이러고도 유교는 이제 유인지묘라고 쓰는데 학인지묘 이러고 많이 썼어요. 우리가 학인 배우는 사람 공부다. 뭘 배워? 사는 건데 왜 살다 죽었는데 왜 학인이라고 해? 정신 공부 영 키우는 공부를 늘 하는 학인이야. 사람이 삶의 목적이 그거야. 그래서 학인인 거예요. 정신공부가 대효로서 만물의 생의 목적일 만큼 가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공부를 스스로 행하는 것과 그 정신공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권유하는 것, 그만큼 큰 일은 세상에 없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신공부가 본질이에요. 정신공부. 공수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공부자가 산에서 공부해서 공부가 나아가면 그 반은 선생인 산주의 몫으로 가져간다. 아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성의 가르침 대신 전하는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전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당연한 이치다. 가르침이란 선생과 학인이 둘 다 구비되어야 진행되는 것이다. 선생이 없이는 가르침이 행해질 수도 없고 학생이 없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수도지의 교라는 중용 말씀처럼 수도인 정신공부는 곧 가르침이고 가르침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 그 가르침의 결과도 당연히 둘로 나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런 이치를 상점께서 틀리실 까닭이 없다. 산은 곧 학교이고 공부 잘한 곧 학인이며 선생은 산주님이시다. 그 말은 곧 공부자가 산에서 공부를 해서 공부가 나아간다면 나아간 만큼 산주님께서도 공부가 나아가셨다는 뜻이 된다. 같은 이치로 이 정신공부를 권면한 사람에게도 그 공로만큼의 점수가 덕육 점수로 주어진다. 권유한 사람이었어도 공을 애초 시작을 하지 않았겠죠. 그것도 권유한 시작하게 하면 공부하게 하면 공이 커요. 이것이 바로 상천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우주이치다. 가점 공식이다. 제가 그래서 가점 공식하고 따로 이제 했는데 장도 하나 만들었어요. 가점 공식이라는 장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예. 유리한 직종. 세상에서의 직업도 귀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종에 따라서 정신공부에 유리하고 불리한 구분은 없을 수가 없다. 행이 다 같은 행이 아니듯 타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행이 더욱 많은 덕용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기 때문이다. 직종에 따라서 차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꼭 직종 아니고도 사람 행이 남에게 많이 베풀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큰 덕용 점수를 받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직업이 이제 의사 같나 이런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남에게 큰 보탬이 되는 영혼이 크는데 직업일수록 생업을 하면서 덕육도 같이 하는 셈이 돼서 훌륭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의사가 그렇습니다. 의사, 직업상 자주 호생지독을 행하는 의사가 덕을 쌓기에 유리한 직종일 수밖에 없다. 생업으로 덕행을 늘 행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평생 많은 선점을 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술을 인술이라고도 부른다. 돈을 벌려는 욕심에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는 등 환자에게 당하지 않을 고통을 가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덕을 쌓을 것을 오히려 죄업을 쌓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기심에 물들면 훌륭한 직업도 가장 나쁜 악업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살펴서 이타적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 교직, 세간에 스승의 날이 따로 정해져 있을 만큼 중요한 직종이 바로 교직이다. 형이하이라고는 하더라도 그 가르침도 덕이 적지 않아서 의사처럼 평소 생업을 행하면서도 덕을 쌓는 것이어서 덕을 쌓기에 유리한 직종이다. 참 소방관, 구조대, 간호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군은 역시 의사만큼이나 훌륭한 직업이 되겠다. 직종에 따른 구분은 일반적으로 그러하겠다는 것이고, 어느 직종이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깊은 감사를 받았다면 그 행은 큰 덕익점수를 받고, 그런 행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직종이라면 유리한 직업이 될 것이다. 남을 구하는 직업들이 되게 그렇죠. 예. 생명을 구하는 직업들은 특히 그래요. 사람 한 명, 뿐만도 60종에도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백정. 반대로 백정은 정신공부에 가장 불리한 직종이다. 만물을 살리는 후생지적과는 반대로 만물의 생에 종지부를 찍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백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그렇다고 전해져 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뭐 미신이라는 둥 해가면 안 믿는데, 예, 정말 말씀이 본질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직업이더라도 행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요. 직업을 잘 선택해야겠죠? 총무살인 직업이라고 총무살인. 한번 할 때마다 그냥 어마무시한 죗값을 지르고 있는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생 끔찍해. 안 봐도 알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직업이라고 깡패도 비슷해. 할 게 아닌 거야. 남 도우는 직업을 해야 돼, 애들로. 백정에 이제 백이 신백자에다가 고물의 정자 써요. 장정을 때 백정이. 백은 서방에 속하고요. 동서남북의 서방. 서방지색이 백색이에요. 그리고 산업. 계절로 치면 가을. 가을에 나무들도 그렇고 풀들도 그렇고 수장하죠. 수장. 큰 틀에서 이제 생양수장이라고 해. 봄에 나와서 여름에 자라서 거둘 수자인데 수장할 때 거둔다고 그러지. 벼 곡식도 거두죠. 그러니까 생명이 다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장, 감출장이라고 하는데 땅속에 감춰지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영양분이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어쨌든 생양수장 하는데, 백은 서방지색이다. 방위는 북동남서. 마지막 네 번째고, 예, 네 번째요. 동서남북 아니고 북동남서입니다. 그리고 계절도 추나추동 아니고 동추하추예요. 네 번째예요. 우리 죽을 사를 안 좋다고 여기죠? 동양에서 죽음의 숫자라고 하죠? 근데 그 발음이 또 같죠? 죽을 사자 한자, 죽을 사자 사 같죠? 발음이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 하나로 죽음도 같이 논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말도 그 뜻이 있어요. 말에 뜻이 실려요. 그래서 백은 서방지색, 서방의 백정, 그럼 서방의 장정. 근데 걔들이 뭐를 해? 산업을 하죠. 백정이 제일 천대하거든요. 직업 중에 제일 천한 게 창녀하고 백정이에요. 창녀도 손님 맞을수록 자꾸 요운이 빠게 가죠. 백정도 산업을 하면 할수록 파게 가요. 그래서 천하다고 하는, 그래서 천한 거지 딸래 천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백은 서방지색이다. 방위는 북동남서 마지막 네 번째고, 계절은 동추나추 마지막 네 번째. 가을로 백기는 숙살지기, 죽이는 기운이에요. 차죠? 가을에 낙엽 떨어지죠? 정은 네 번째 천간으로 숙살을 관장한다. 정이 가물병정 네 번째죠? 죽이는 기운. 금에 해당하고, 오행상에는 금에 해당하고요. 칼이죠? 이렇게 죽음의 기운을 뜻해요. 한기를 뜻하기 위해 한기. 정은 네 번째 천간으로 숙사를 관장한다. 백정은 생업으로 산업을 행하는 것이어서 행할수록 덕이 깎여 영혼이 작아진다. 그래서 창녀만큼 천해지는 직업이다. 기전이 따로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천해다 이렇게 천한 건 얕다는 뜻이 있어요. 저는 얕을 천입니다. 지위가 낮다는 것도 뜻하고, 그리고 영혼이 작다는 것 뜻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